안녕하세요. 행정사의 미래는 밝다. 네, 박유봉 행정사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유튜브를 올리게 됐는데요. 그동안 제가 8기 행정사분들 기본 소양 과목으로 행정심판 강의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전국 지부장 선출 심의가 있었습니다. 대한행정사에서. 거기서 제가 인천 지부장 출마를 했었는데 어떤 사연이 있어서 제가 애석하게 지부장 선출은 안 되었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하고 항상 가까이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한행정사의 발전을 늘 저는 응원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유튜브 또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내용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려면 국제물류주선업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하고 화물운송주선업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관계 법령이 어떻게 구분이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우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물류정책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본법에 들어가시면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업입니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등록할 때 결격사유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 준비 사항인데요. 복합운송선화증권이 필요합니다. BL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항공화물운송장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각 설립 등록하려는 그 업체의 명으로 작성된 예시문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개인인 경우엔 주민등록증 사본을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네, 요거는 신청서 양식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은 법인은 3억 원, 그 다음에 개인은 6억 원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따로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법령에는 사실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요건 각 시도나 또는 시도에서 위임한 시군구의 담당 주무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로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즉 화물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법인의 임원 명부, 결격 사유를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법인의 임원 명부 중요한 결격 여부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의 기본 증명서, 그 다음에 이 회사 법인이나 개인인 경우에 지방세 체납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보고 각 시도지사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등록의 결격 사유에는 임원에 결격될 때는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에서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결격이 있으면 안 되겠고요.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관련 그 법에 어떤 처벌을 받았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던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네, 그 부분 여러분들 잘 유념하시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선화증권을 준비하고 항공화물 운송장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선화증권이란 뭐냐? 해상 운송 시에 거래가 될 수 있는 필요한 서류를 선화증권이라고 해, 일명 영문으로 B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L은 권리증권이나 계약의 증빙, 물품 수령증 등의 어떤 기능을 하고요. 운송 화물을 적재하거나 선적을 위해서 화물을 수취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증권이기도 하고요.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화증권에 두 가지가 또 있는데 집단 선화증권하고 혼재 화물 선화증권으로 이렇게 또 구분된다고 하네요. 요건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선 계약 선화증권이 있고 약신 선화증권, 그 다음 정식 선화증권 있는데 약식과 정식이 구분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항공화물 운송장이 되죠. 항공화물 운송장은 해상 운송에서 선화증권하고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법적인 성질은 좀 다르겠습니다. 항공화물 운송장 AWB라고 하는데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합니다. 항공화물운송, 아까 BL 선화증권은 유가증권이라고 그랬죠. 항공화물운송장은 유가증권이 아니다. 또한 수치식이고 원칙적으로 기명식이며 비유통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WB는 세 통의 원본, 항공사, 송화인, 수화인용하고요 6통 이상의 부본을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통의 원본에는 세경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세경지의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세경지에는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원본 오리지널 1에는 녹색을 사용하고요. 오리지널 2에는 적색을, 오리지널 3에는 청색을, 적색, 녹색, 청색을 사용한다라는 거 이렇게 구분해. 나머지 부분의 부본은 각각의 행정이나 운임, 정산, 보관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항공화물운송장은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환적을 전제로 하고 항공화물운송장 번호는 상단 좌우와 하단 우측에 명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작성된 항공운송장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때는 원본과 사본에 있는 사본 전체에 대해서 수정 또는 추가를 해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필요한 내용은 작성 요령인데요. AW에 보면 에어포트 더 디파처 해가지고 출발지 또는 공항의 3레터 코드를 기입해야 되는 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송화인의 어떤 성명, 주소, 도시, 국명이 기입되고 전화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같이 기입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AWB 발행 시에는 항공사의 임의로 사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쉬퍼 어카운트 넘버라고 해서 이 내용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쉬퍼 네임 앤 어드레스입니다. 그 다음에 컨시니스 네임 앤 어드레스, 요거는 수화인의 성명, 주소, 도시, 국명, 전화번호 등을 기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컨시니스 어카운트 넘버, 고객 분류를 위한 부호를 기입하고요. 인도 항공사의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issuing carriers agent name and city, AWB 발행 화물 대리점의 이름 및 도시명을 기입도 하고, 그래서 나머지는 뭐 다 코드명도 넣고 항공 발행사의 어떤 넘버를 넣고 또는 인포메이션이 있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작성이 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아까 말씀 그 관계 법령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들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화물 운송 주선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화물 운송 주선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제물류 주선업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했죠. 근데 화물 운송 주선업은 관세청이 고시한 내용입니다. 관세청이 고시를 해서 통관지 세관이란 화물 운송 주선업자가 보세 화물 취급 및 적재 화물 목록 제출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세관을 말하고요. 등록 또는 갱신,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혼재 화물, 적하 화물 목록 제출 건수가 가장 많은 세관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혼재 화물 적하 목록이라 하는 것은 뭐 보세 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서 화물 운송 주선업자가 선화증권 또는 항공 화물 운송장 내역을 기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화물 적재 목록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제가 화물 운송 주선업의 등록은 이거 누가 한다? 관세청에서 한다. 관세청에서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관할 그 세관청에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 세관청을 통해서 등록을 하시고 업을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조금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하면, 등록 신청 및 심사인데 등록 및 신청 심사에 대한 서류 내용들이 있겠죠. 먼저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증 사본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했던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있죠. 각 시도지사한테 등록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등록됐던 증 사본을 준비하셔야 되고, 자산평가 증빙 서류, 요건 개인 사업자에 한해서 되겠고요.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 17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외국 공문서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를 증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를 제출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 운송 주선업자 또는 그 임원의 인적사항, 거기에는 인적사항의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화물 운송 주선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적사항 들어가야 되고요. 전산 설비 보유 내역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요거는 법인에 한해서 되겠죠. 그 다음에 국세 납세 증명서 이렇게 제출하셔가지고 화물 운송 주선업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국제물류 주선업하고 화물 운송 주선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화물 운송 주선업을 하려면 국제물류 주선업을 먼저 등록을 하시고 각 시도지사한테 하시고, 화물 운송 주선업은 관세청 고시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게 오늘 이 내용이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 제가 제출한 서류 준비사항들 말씀드렸는데, 그런 서류 내용 준비사항들은 관계 법령 잘 보시고요 진행하시면 되고, 그 법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물류정책기본법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이고, 그 다음에 관세청 고시복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좀 중첩되면서도 설명을 이렇게 좀 드렸는데, 좀 빠르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이 관련 법령 들어가셔서 본인들이 직접 꼼꼼하게 한번 보시는 게 더 큰 도움이 되고요. 외국으로부터 어떤 물품을 들여오고 선적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한 모든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이런 수입업, 무역업 하시는 분들이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내용 잘 들어보시고요. 진행하시면 큰 무리 없겠습니다. 네, 날씨가 이제 봄날이 다가오는데 따뜻한 봄날 미리 잘 준비하시고, 아직까지는 뭐 코로나, 오미크론 감염 많이 있는데 다들 주의하시고 건강에 최고입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